예, 이 시각 청와대입니다. 이제 6시간 뒤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직원들이 저렇게 흰색 풍선과 파란색 풍선을 들고 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청와대 참모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문 대통령과 그 뒤에는 김정숙 여사가 같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잠시 저희가 현장의 마이크, 현장의 화면을 좀 듣기 위해서 목소리를 듣기 현장 화면을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요? 당초 예상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략 한 5, 6분 정도 먼저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현장 영상을 좀 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정문을 향해서 빠져나갈 예정이고요. 문 대통령은 이제 분수대까지 걸어 내려오게 됩니다. 풍선을 든 청와대 직원들의 모습, 조금 더 현장 화면이 좀 대통령을 주목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이게 모든 카메라가 다 전 언론사가 같이 이제 영상을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맛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멀리서 잡은 모습, 이 시각 청와대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좀 논평을 하면서 현장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퇴근길, 6시간 되면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비서실장 할 때도 사실은 이제 한기가 10개 정도 빠져서 임플란트를 해낼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 모든 권한들이 사실은 대통령에 집중되고 또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 이양 자체가 보면 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에서 선서를 할 때 그때 이제 이양되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에 있다가 취임식 가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업무 인수가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법이 바뀌어서 바로 이제 오늘 자정을 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상실이 되고 그 자정부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주로 서울에 이제 집이 사저가 있는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사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취임식장에 가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양산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제 서울 시내 인근 모처에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내일 취임식을 참석한 다음에 이제 바로 양산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현충원 참배 등등을 하고 10시에 청와대에서 이제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대담이나 등등에서 한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제가 연설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결국 퇴임하는 대통령이 자기 입장에서 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왜 정권이 바뀌었는지 5년 만에 더군다나 탄핵으로 어떤 수립된 촛불 정권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회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뭔가 다 잘했다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서 상당히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5월 9일 5시 50분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 앞서 봤던 청와대 안의 모습은 청와대 직원들이 색색의 풍선을 들고 약 한 150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문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 김정수 여사를 배웅하는 모습 함께 보셨고요. 지금은 여기는 청와대 밖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뒤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정문을 향해서 나올 텐데 이곳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글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을 들고 글쎄 저렇게 현수막까지 들고 문 대통령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준일 대표님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 배웅길을 누가 함께 할 것이냐, 혹시 친문 인사 혹은 전직 청와대 수석들이라면 조국 전 장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아직 제가 카메라로 육안으로 확인해 보기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아직 모습을 제가 직접 보진 못해서요. 친문 의원들이 오늘 함께 한다고 예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뭐 지금 너무 사람이 많고 넓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왔던 거는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박수로서 환영해주자 이런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올렸을 때 조국 전 장관이 거기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서 그러면 직접 나오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관측들이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청문회, 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되고 여러모로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본인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 아닌가, 정치적 부담, 뭐 여론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이제 5년 차에 마지막 분기 4, 4분기에 보면은 올해 1월에서 3월이죠. 평균 국정수행 지지율이 42%로 예. 뭐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뭐 정말로 잘한 것이냐 그거는 뭐 꼼꼼히 평가를 해봐야 되고 국민이 좀 분열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분명히 높이 평가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어찌됐든 퇴임하는 대통령이 박수 받으면서 나가는 이 모습은 저는 아름답게 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사랑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의 저런 손편말도 있고요. 앞서 좀 넓게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기에 꽤 적지 않은 그 인파가 몰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지금 막 아마 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뭐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직원들과 압수를 하고 지금 멀리서 보면 문 대통령 그리고 흰색 투피스를 입은 김정숙 여사가 끊어도 된대요? 박수를 치면서 지금 청와대 정문을 나가기 직전인데 뒤에는 뭐 유영민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현직 청와대 참모들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김정수 여사가 좀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목소리를 좀 마이크를 좀 넘기고 싶은데 일단 마이크가 카메라가 꽤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원들도 같이 문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흰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는 풍선. 글쎄요, 뭐 문재인 정권의 5년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복경 대변인 청와대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사실 청와대 본관에서 정문을 빠져나가서 분수대로 가는 길, 대통령의 퇴근길,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좀 문 대통령으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일 거예요. 굉장히 뭉클하는 시간일 테고요. 저기에서 보내드리는 참모들도 마찬가지로 눈물 흘리고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직 비서실장과 현직 수석 그리고 경호실 직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분수대 앞에까지 와서 대통령의 고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주무실 곳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기 때문에 예. 현직들 중심으로 있게 되고요. 내일 이제 12시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부터는 뭐 친문 의원이라든지 지지자라든지 혹은 뭐 전직 수석 비서관들 이렇게 해서 같이 통도사까지 내려가서 평산마을까지 그 동행하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일부터는 전직 대통령이고 오늘까지는 이제 현직 대통령인데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예. 이 장면이 역사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많은 어떤 성원과 우려 속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하고 제대로 취임식조차도 못하고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청와대가 또 역사의 마지막에 남는 장면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물론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역사적 과제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잘한 만큼 또 못한 부분도 부각이 되기 마련인데 떠나가는 대통령에게 그동안 해온 숙제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그리고 못다한 숙제에 대해서는 예. 뭐 다음 정부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전진시키겠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도열했던 청와대 직원들 풍선을 흔들고 있고 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막 청와대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청와대 정문을 빠져나왔고 지금 그 또다시 도열해 있는
일부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조금 더 가까이 잡는다면 누군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육안으로 그렇게 쉽게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청와대 직원들도 같이 따라 나왔고요. 이제 고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 문재인 이름 석자를 연호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현장은 뒤에 황희 문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바로 뒤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금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고요. 문 대통령이 오른손을 들며 지지자들 향해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지지자들 혹은 뭐 청와대 관계자들 꽃다발을 줄 차례가 있는데 꽤 많은 적지 않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네. 문 대통령 지지율 잠시 뒤에도 여론조사도 만나보겠지만 어쨌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그 지지율 역대 최고치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과 과를 떠나서 마지막 대통령의 마침표 마무리로서는 문 대통령 스스로는 좀 후한 점수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러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공고하다. 이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정말 국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국가 전직 원로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바로 저런 자리도 경험을 했고 또 다음 날에 새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 기분을 참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많은 5년 동안이 한꺼번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어느 정권이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정직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런 게 다 묻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권 말기에는 이른바 언론 재갈법이 시도가 됐고 또 이번에는 검수완박이라는 입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5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내로남불 이런 의미에서 정말 아쉬움이 많은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양산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박수현 수석 그리고 이철희 수석, 전해철 장관, 지금 현직 청와대 참모들, 장관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탁현면 의전비서관이 바로 문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고 정확히 지금 어떤 분들과 사진 촬영을 했는지가 들어오면 제가 그 정보도 그 내용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걸음이 빨라진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문 대통령이 손짓을 하고 여러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여전히 청와대 직원들이 풍선을 들고 문 대통령과 함께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한정희 장관의 모습도 뒤에 보고 있고요. 김정숙 여사도 오늘 흰색 투피스를 입고 여러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금 손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그 문 대통령의 공과를 나눴을 때, 뭐 공은 한반도에 대한 긴장 완화를 시켰다.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 뭐 여러 입법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런데 혹시 지지층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고, 근데 마지막 그 퇴임 대담에서는 문 대통령은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나하나 그 정책에 대해서 반박하는 퇴임 대담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조기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80%가 넘나드는 그런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정말 이제 국민 통합 또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문재인의 취임사에서 여전히 반영이 됐죠. 그 취임사를 보면 저는 저를 지지하지 않건 저를 지지한 간에
저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그 취임사가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가정의 어떤 공정이라든지 뭐 결과의 정의라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어떤 높은 지지율 그리고 또 국민들의 많은 지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딱 이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정과제 이름으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이 전 정부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뒤집는 여러 가지 수사와 그다음에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수립이 되면서 전 정권에 대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정치 보복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 실제로 지지층들만 좋아하는 지지층들만을 위한 정책, 뭐 소득주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중도 진영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떠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졌고 특히 이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예. 사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 대해서 확실히 수사해라 라는 메시지만 줬더라면 저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결국 마음에 빚이 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지금도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검찰총장직을 내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권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중요한 분기점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그 지지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그리고 파병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지금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평가가 되고 있죠. 근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평가가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 잠시만 스케치를 좀 해볼까요? 그 앞줄에 있는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청와대 앞을 메웠던 지지자들 향해서 일일이 악수를 전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일부 지지자는 약간 좀 울먹이는 모습 보이고 큰절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문 대통령, 뭐 김정수 여사는 지금 하트 모양까지 보이고 있고 오른손을 들면서 한 명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현정 의원님은 5년간의 그 문 대통령 과에 좀 집중을 하셨다면 복귀양 대변인. 네. 5년 동안 물론 뭐 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만 공이 있다면 대표적인 문 대통령의 그 성과 업적은 뭐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박근혜 정부 탄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41%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41% 득표한 대통령은 당시에 소수 여당이었었고 이 대통령에게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그동안 쌓여있는 적폐를 탄핵을 시켰던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적폐를 청산해라라는 것이 쏟아졌던 요구였었고 사실 그것에 가로막혀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제때 해내지 못한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가 사실 정권 초기부터 주어졌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득권에 대한 개혁 과제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어떤 적폐들부터 청산해 나가자라고 하면서 이것이 좀 미뤄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가장 큰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수습했다라는 것이 저는 첫 번째의 어떤 공적이 아닌가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시기에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해서 쏴왔고 그 이전 10년 정권 동안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어요. 예.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도 한번 쏴봅시다. 우리는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그 미국과 협의해서 미사일을 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하지만 또 전쟁 오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무드를 만들어내서 예. 피스메이커다라는 어떤 별칭을 얻기도 했던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 이것이 첫 번째 위기이자 곧 이 5년간의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낸 가장 큰 공적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위기가 바로 일본의 소부장 침략 아니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타협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니면 우리가 독립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현재는
일본의 소부장 의존율을 불과 한 20% 정도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 지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K 방역 과정에서 봉쇄 없는 대한민국의 K 방역, 그래서 예.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못했습니다만 좋은 성적을 내면서 알겠습니다. 모범을 만들어냈던 이런 것들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과 물론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폄훼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할 일은 많이 하셨다라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일일이 일단 앞부분에 앞줄에 있는 지지자들과 시민에게는 한 분 한 분 악수를 해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7순의 나이에 청와대를 나가게 됐습니다. 뒤에 유영민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청와대 참모들도 이제 마지막 본인들의 퇴근길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김주일 대표님,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서울 모처에서 이제 1박을 하고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한 다음에 곧바로 KTX로 양산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양산 평산마을에서도 뭐 특별한 행사가 없는 걸 보면, 계획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문 대통령의 공식 행사는, 언론에 노출된 공식 행사는 지금 하면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한 이후에는 사실상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정치 현안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말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뭐 환영 플래카드를 열고, 그러니까 들고 이제 뭐 이렇게 환영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공식적으로 이제 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양산행에 동참하는 참모는 뭐 3명 정도 있는데, 뭐 오종식 기획비서관, 신혜연 부대변인, 박성우 행정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분들이 뭐 거기에 계속 머무는 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최소한의 의전을 하고 이제 다 마지막에는 이제 뭐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자연인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예. 플래카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문재인의 이제 애칭이죠.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 이제 퇴임하셨으니까 이제 정치 현안에서 떠나서 진짜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하시면서 좀 남은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지지자들과 악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경호원들 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여러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막바지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는 듯합니다. 예. 앞서 뭐 이인영, 박범계, 한정혜 현직 장관들의 사표가 수리된 장관들의 모습도 뒤에 포착이 됐었고, 뒤로 비키세요.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뭐 깜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어떤 이벤트가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풍선을 들고 문재인을 연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예.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해철 장관과 한정혜 장관의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아마 문 대통령이 저기서 어떤 뭐 짤막한 퇴임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청와대를 걸어서 퇴근한다는 거는 우리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조수진 의원님, 네. 국민의힘 물론 뭐 상대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팬덤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은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5년 뒤에 본인이 퇴임 후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고요. 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5년 뒤를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내일 어떻게 보면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모든 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되겠지만은 5년 뒤면 저렇게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 대통령께 다시 한번 좀 조언을 드리자면, 대통령은 어떤 특정 정당이라든지 계파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정말 모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예.
퇴임하는 대통령이 40%의 지지율이 넘는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현재 우리 여의도 정치에는 뚜렷한 어떤 큰 정치인이 없다라는 것도 좀 부끄러워야 될 대목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을 한번 쭉 되새겨 보니까 이제 정말 대통령은 낡은 어떤 이념이라든지 정말 말로만 어떤 슬로건 이런 걸 벗어나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 천착해야 된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이거든요. 무려 23번이나 내놓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요? 그렇게 열광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처받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임기 절반을 차지했던 코로나19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엇갈립니다. 역사가 더 냉정하게 오늘 이 자리를 더 훗날에 더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 내내 네 편 나뉘어서 우리가 굉장히 분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산에 내려간 뒤에는 예전에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국민 통합을 향해서 달려가고 예. 또 미국 대통령들처럼 정파나 정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감없는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6시 조금 넘어서 청와대를 빠져나온 문재인 대통령이니까요. 대략 20분 가까이 지금 청와대로 모여든 지지자들과 시민들 향해서 일일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원래 청와대라면 이제 청와대의 전 주인과 이제 새 주인이 들어올 채비를 하는데 이번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겼고 아마 전혀 새로운 그림들이 용산에서 맞이하게 될지는 않을지. 청와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대통령 집무실은 사라지고 내일부터는 저기가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 윤석열 당선인의 보관으로는 또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모습이 이제 이게 마지막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참 추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분수대 앞에서 많은 시위가 있었고요. 또 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참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이 청와대가 개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4만 명 정도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청와대에 와서 그동안 권력자들만 누렸던 공간, 이걸 이제 일반 국민들도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일 좋다는 녹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정원. 저도 청와대에 가끔 들어갈 때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예. 예전에는 워낙 경호원들도 있고 또 함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냥 수시로 갈 수 있는 또 최근에 이제 이 청와대를 둘러싼 지역, 북악산 전체가 보면 이 군사 보호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다 개방이 돼서 요즘 이제 청와대 부근 가시면 등산복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시민의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되고요. 예. 이 경복궁, 청와대,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미술관 등등 이 공간 자체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제 아주 그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예. 요즘 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용산 시대가 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을 왜 갔느냐? 결국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 용산으로 가서도 예를 들어 청와대와 같은 형태가 되면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또 비판이 잇따를 겁니다. 즉 용산으로 옮겨서 정말 청와대와 다른 소통을 하는구나, 국민과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왜 나왔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앞으로 윤 당선인이 정말 이제 내일부터 청와대 집무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소통할지 이 문제를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전직 참모들은 여기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모습도 잠시 지나갔고요. 홍영표 의원, 여러 민주당 인사들과 전직 장관들, 일단 제1관으로 봤을 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만 일단 눈에 띄었고 문 대통령 잠시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는 다소 상기된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일일이 악수를 하고 아마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가장 지근거려서 보지 않으니까 탁 비서관이 가는 길이 아마 문 대통령이 지금 퇴임 마지막 퇴근길이 되지 않을까. 김주임 대표님, 예. 지금 다 화답을 하고 있고 지지자들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만 탁 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문 대통령은 잊혀진 삶이 되고 싶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탁 비서관이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건들면 물 수도 있다는 발언 때문에 꽤 정치권의 공방도 있었고 실제로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잊혀진 삶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탁현민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공직자로서는 조금 부적절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게 이제 약간 반농담식으로 이제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이 민주당,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의 노무현 트라우마거든요. 일종의 이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서거를 하는 과정 자체가 뭐 아까 전에 뭐 검찰 수사가 뭐 좀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뭐 그런 뭐 이를테면 박연차 그 돈 받은 게 뭐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전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모욕주의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그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제 조금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뭐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검찰의 수사들, 특히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고 검찰 출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칼끝을 거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개입을 안 하시리라고 보고 근데 뭐 다른 역할들 이를테면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이 되게 많은 역할들을 했잖아요. 남북 뭐 이를테면 뭐 국제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오늘 탁 비서관이 여러 매치를 통해 예고한 뭐 깜짝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일부 지지자들과 손인사도 하고 휴대전화를 든 지지자들과 함께 일일이 화답하고 악수도 하고 문 대통령 지금 마지막 대응길을 지지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위원정 의원님 뭐 이제 경원들도 조금 정리가 되는 거 보니까 아마 탁 비서관이 준비했던 이벤트도 곧 나올 모양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퇴근길 아직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디에서 1박을 할지는 뭐 알려진 건 아니죠.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경호상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고 이제 아마 내일 서울에서 아마 숙소에서 이제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이제 이 취임식에 직접 참가할 걸 보입니다. 참 내일 재미있는 장면은 취임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다음에 옆자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있는데 바로 그 뒤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앉게 되겠죠. 참 이 아이러니한 역사의 어떤 한 장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전직 대통령 문화라는 게 정말 그동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이게 대부분 수사를 받거나 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 모여서 함께하는 이런 이벤트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아까도 뭐 거듭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 어떤 개파의 수장, 뭐 진영의 수장 이 이야기를 더 이상은 듣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결국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는 뭐 트위터다 뭐 등등 이야기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에 스피커도 짚어 보여졌고 무대도 있는 걸 보니 이제 이곳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퇴임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꽤 많은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곳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여들었는데요. 환호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대통령이 아마 연단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김정수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는 문 대통령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가수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이벤트로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맨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지지자들을 응시하고 아마 오늘 그 마지막 퇴근길에 준비된 플랜카드와 탁 비서관이 준비했다던 저 메시지가 뭐 영원한 슈퍼스타 뭐 이런 화두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잡았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라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납니다. 특히 효자동, 청운동, 신교동, 구암동, 북촌 삼청동 인근 지역의 주민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그런 긍지와 보람을 가지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통 통제 때문에 그리고 또 집회 시의 소음 때문에 불편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인근 지역 주민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취임한 직후에 청와대 녹지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떠나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나면 우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아내 인사말도 한번 들을까요? 김정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마음 졸이며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정의 평화와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미래를 뛰어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세요. 저도 양산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두 분께 작은 선물의 의미로 케이크 전달이 있겠습니다.